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4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르키나파소와 세네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60위 부르키나파소입니다. 마지막 남은 언더독이죠. 체급상 밀린다고 평가는 받지만 나름대로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점유율은 넘겨주고 확실한 역습을 노리는 모습인데 튀니지를 상대로도 3선 미드필더들이 수비 진영에 머무르며 수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점유율이 39%에 불과했을 정도로 일단 잠그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탑소바, 와타라로 이루어진 수비가 튀니지의 공격을 모두 틀어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네갈을 상대로도 똑같은 기조로 운영할 가능성이 큰데 세네갈의 빈공을 생각해보면 부르키나파소가 대량 실점은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점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죠. 역습을 주도할 선수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트라오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튀니지전에서 트라오레의 역할을 맡았던 당고 와타라도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장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세네갈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득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장자는요, 와타라 선수, 트라오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피파 랭킹 20위의 세네갈입니다. 빈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우승 후보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하며 나름대로 득점 감각은 돌아온 모습인데요. 지키는 데 주력할 부르키나파소의 수비력을 상대로 이 득점 감각이 유지가 되느냐의 관건입니다. 일단 체급 차이는 제법 나는 편인데요. 세네갈이 자신들의 장기를 살리기 위해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때까지 60%를 넘는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44.1%로 오히려 점유율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장기를 살리는 모습이었죠. 다만 3득점을 기록했지만 상대가 연장 혈투를 치렀다는 점, 이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저하가 되어 실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디아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교체로 나와 득점에 성공했던 사르를 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득점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전술 변화로 인해 전력에 비해 슈팅도 제법 내줬던 편입니다. 다만 중앙 공격수들에게 단 하나의 슈팅을 내주지 않았던 데서 중앙 방비에는 신경을 많이 썼음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측면 자원들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상대 공격진들이 징계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부르키나파소가 일단 지키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실점 걱정은 크게 덜었습니다. 무실점 경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세네갈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네갈이 어쨌든 다득점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는 점에서 세네갈이 우세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다득점에 상대 실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수비에는 출혈이 없는 부르키나파소가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며 세네갈이 진땀 승을 거둘 것인데요. 플러스 1 핸디캡을 적용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카메룬과 이집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4위의 카메룬입니다. 일정을 굉장히 수월하게 치렀는데요. 16강, 8강 모두 체급이 낮은 상대를 만났고 연장 승부도 한 차례도 없어 체력 안배까지 수월합니다. 상대팀의 부상 누수와 홈 2점까지. 카메룬에게 유리한 승부임은 분명합니다. 상대의 패착으로 인해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무사 바르우만 선발로 나왔고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풀백까지 전진시켜 적극적인 공격 태세로 분위기를 잡아왔습니다. 도합 8개의 드리블을 측면에서 성공시킬 정도로 측면 공략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이었죠. 전반 마지막 20분 동안 유효 슈팅 2회를 만들며 코모로전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를 잘 준비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부바카르도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6개 슈팅을 기록하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제법 높은 편이죠. 수비면에서 강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평가인데요. 2점 차로 스코어를 벌리자 무리한 공격을 자제하고 점유율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지공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정확히 파고든 것인데요. 카메룬이 공을 점유하면 역습보다는 공을 이리저리 전환하며 보수적인 운영으로 상대의 역습 타이밍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집트를 상대로도 득점에 성공하면 이런 능숙한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무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장자 선수 없고요. 피파 랭킹 45위의 이집트입니다. 상대에 비하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모로코라는 극악의 대진과 2경기 모두 연장까지 치른 상황이죠. 부상 누수까지 있어 열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작업 완성도는 떨어졌습니다. 모로코가 7분에 선제골을 넣고 다소 수비적으로 나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박스 바깥에서 나온 2차례가 전부였을 정도로 답답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성공시키기는 했으나 연장전에서 체력이 떨어졌는지 빈 골대 기회를 놓쳐버린 장면은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이었죠. 빠르게 선제골을 실점하면 그대로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제골을 실점하면 그대로 경기가 말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셰나위, 가바스키 두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고 해가지도 부상 이슈가 있어 수비진에 큰 누수가 생겼습니다. 골키퍼는 99년생의 경험이 일천한 소브히가 선발로 나와야 할 상황인데요. 웅크리는데 일가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낮게 웅크린 상대를 공략하는 법을 찾은 카메룬에게 실점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장전은요, 해가지 선수, 가바스키 선수, 엘셰나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룬의 우위를 예상합니다. 체력, 홈 어드밴티지, 전술적 우위 모두 카메룬이 앞서고 있습니다. 카메룬이 16강과 8강에서 보여줬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이 높은데요. 이집트가 공격 작업이 원활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집트의 공격 작업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스스로 말릴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다만 카메룬도 대량 득점을 무리하게 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합니다. 카메룬 승, 언더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